이게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초반 접근할 때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막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몽반장님, 내일부터 첫 대리 입문입니다. 좋은 점 있을까요? 거리 반경은 어느 정도 괜찮나요? 괜찮은 킥볼을 타야 수월한가요? 일단 뚜벅이시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콜을 하나씩 타면서 다녀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육상오퍼님, 대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타고 고생해야 경험치가 생겨요. 그 다음에 돈 법니다. 제국을 모르면 돈 못 벌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대리 시작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보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뭐 내일 시작하시든 다음 주 시작하시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단은 뭐 육상오퍼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는 막 100가지를 알려줘도 다 기억 못합니다. 일단은 초보분이면 휠은 되도록 나중에 사세요. 콜 보기도 바쁜데 휠도 타야 돼요. 휠도 초보면 휠도 어정쩡하게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나씩 하십시오. 하나. 일단 뚜벅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일을 좀 해본 다음에 일을 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터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수단을 접근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한꺼번에 하시면 분명히 탈납니다. 그러면 돈도 못 벌고 오히려 더 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먼저 배우시고 진우님 얘기처럼 겨울에 휠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은 되도록 따뜻한 봄에 시작하세요. 겨울에 많이 미끄럽습니다. 네, 어느 정도 탈 줄 알고 요령이 생기고 익숙해진 다음에 겨울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뒤에 하시고요. 초보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첫날 시작하는 날 바로 타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을 켜보고 콜을 좀 보고 이런 어디에서 어디 예를 들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디 가는 콜들 보이죠? 얼마인지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지역이 뭔지 눈으로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지역들 올라오면 이거는 3만원인데 여기 왜 3만원이야 내비도 찍어보고 하는 하루쯤은 첫날은 그걸 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켜보고 계속 그걸 옆에서 내비로 쳐보고 하는 그런 공부를 좀 하세요. 첫날은. 그래야 첫날에 내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내가 여기는 15,000원인데 콜 보이다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가격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가 올라왔는데 바로 빠졌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콜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사무실 가입하고 나서 바로 일하지 마시고요. 콜 프로그램을 딱 키신 다음에 그 안에 콜들이 올라오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가까운 있는 지역, 내가 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부터 보시고 내가 앞으로 계속 출발하는 지역에서 콜을 켜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동네가 나오면 어디 동네 콜이 바로 안 빠지면은 그 가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 가격 어디까지 몇 시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하나씩 보세요.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빠지는 거는 가격이 조금 괜찮은 거예요. 갈만한 콜들. 그럼 그런 것들의 동네를 내비로 그 시간대 켜보는 거예요. 몇 분이 걸리는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몇 개 보다 보면 몇 분 정도 거리에 금액이 얼마에 빠지는구나, 몇 분 정도의 거리의 금액은 잘 안 빠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 적으면서 조금씩 체크를 해보세요. 첫날 눈으로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파악이 되면 이제 둘째 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둘째 날 시작을 할 때 어제 파악해놨던 거 메모해놓은 거 한번 보시고 실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처음에 여기 가봐야지, 내가 아는 지역이면 더 좋아요. 어느 지역 가봐야지라는 거, 그거를 먼저 선정해 두세요. 이걸 보면서 그 표를 정리해놨던 것 중에 보고 내가 요 지역은 한번 가봐야지 하는 데를, 그러면 거기가 콜이 올라오면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플은 일단은 사무실을 가입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처음이시면 카카오를 먼저 가입하세요. 그리고 보험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카카오 드라이브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시작은 카카오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비용이 처음에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카카오는 어플만 설치하면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를 설치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험 승인까지는 한 3-4일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콜씩 타보는 겁니다. 한 콜씩 타봐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타봐야 이게 익숙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는 이제 요거 이제 콜을 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콜을 잡았어요. 딱 표가 나옵니다.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전화할 수 있게.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합니다. 고객한테. 네. 네, 어디 가시는 고객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거기 지도 다 나오거든요. 위치. 지도 눌러서 여기 계신데 어디 계시는데 여기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가시면 돼요. 처음에 뚜벅이
뚜벅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가까운 범위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 테르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리를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가까운 단거리로 짧게 콜수를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예, 장거리 콜은 한 콜을 길게 타는 건데 요거는 물론 뭐 그것도 좋긴 하지만 남의 차를 길게 운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잘 적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다양한 차들을 경험해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한 차 건너뛸 때마다 남의 차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집니다. 예. 남의 차를 한 대, 두 대 몰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게 10대, 100대가 되면은 남의 차도 이제 별게 아니게 됩니다. 그 외제차나 좀 고가의 차를 만날 수도 있는데 너무 고가의 차 부담스러우면 콜을 빼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외제차나 비싼 차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얘기하셔서 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한 콜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단계로 하신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차들은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콜 잡고 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한 뭐 1, 2주 지난 다음에 더 많은 콜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로지라는 걸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을 통해서 가입을 해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제 영상, 옛날 영상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올라오는 유튜버들의 영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편 한 편 보시면서 요 지역은 어딘지 요 지역은 어딘지 이런 거를 눈으로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들을. 그래서 유튜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씩 경험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익숙해져 가면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만 하시면 초반 접근할 때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초반엔 콜수를 좀 늘려가면서 경험 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대1이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질문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방에다가 하시면서 모르는 거는 다 물어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로지 이건 뭘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방에 계시는 친절하신 분들, 저희 방에 145명이 질문을 답변해 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특별히 뭐 잘 대답해 주는 한 열 몇 분 있고요. 이런데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령 뭐 얘기하신 취소비, 교통비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요령들이에요.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방 꼭 들어오세요. 요거는 제가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남기시면 코드가 러브예요. 남겨주시면 그때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빠다 보니까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기다리시면 답변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한 달 안에 웬만큼 삽니다. 그리고 출발하고 도착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요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사고는 대부분 출발하고 도착이에요. 운전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마음이 급하게 나가시면 안 되고 항상 출발하고 도착은 여유롭게 하시고, 여기가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음이 급하게 나오면 100% 사고 납니다. 내가 늦게 와도 나갈 땐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요것만 꼭 명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거 좋네요. 차 타기 전에 쓱 한번 돌아보는 거, 이거는 좋은 습관인 거예요. 왜냐면 출발하기 전에 한번 둘러봐야 이 차가 나갈 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나 없나를 한번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고 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런 좋은 습관들을 몸에 익혀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저 같은 경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미리 하이패스 이용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경험인데, 하이패스가 고장났어요. 근데 저는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갔잖아요. 지나갔더니 하이패스 고장났는데 그 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해 주던가.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언성이 생긴 게 한두 번씩 있었어요. 한두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고객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령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아요. 저는 이제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꼭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출발할 때도 출발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손님이 자기는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가야지라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출발해버리면서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생겼고, 그런 경험들 하다 보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출발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마찰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습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에요. 출발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목적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딱 얘기하고 어디로 가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충 가 막 이러면 무슨 동은 맞으시죠? 한 번에 찾아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가기 편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얘기하던가.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주소를 받고 가는 편이고, 찍으면 여기 맞으시죠라고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야 이제 도착하는 곳을 확실하게 한 번에 찍고 가거든요. 뭐 이런 건 약간의 요령 같은 거고요. 그리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지하 건물, 건물 지하 주차장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아니다 싶으면 빼는 것도 정답입니다. 100% 바닥 닿는 곳 많아요. 이게 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웬만하면 주차장으로 내려가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주차장을 한번 보고 갑니다. 주차장으로 옛날에 뚜벅이 할 때도 그랬고, 웬만하면 주차장 많이 내려가는데, 주차장을 내려갈 때 이렇게 보면서 주차장 바닥이나 이런 것들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는 모든 답이 있어요. 주차장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벽이 많이 긁혀 있다고 하면 여기 코너 돌 때 벽을 많이 긁는 지역, 그다음에 바닥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지점이나 내려가는 지점 보면 바닥에 긁혀 있는 자국이 많잖아요. 여기는 속도 좀만 내면 다 긁어요. 그게 주차장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긁는 곳이구나, 여기는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그 공간 끝에 보면 여기 긁어 있잖아요. 좀만 하면은 바닥이 다 긁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주차장에는 다 그런 표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훑고 갑니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차 빼기 정말 힘들면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얘기해서, 이거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하자고 돈 벌자고 나왔는데 내가 돈을 마이너스하면 손해거든요. 내가 힘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너무 억작같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어요. 잘한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비를 켜고 움직이는 건가요? 손님이, 이거는 내비는 본인 거 쓰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제가 드라이버몰에 팔고 있는 거예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네, 대리기사님과 탁송기사님을 위한 쇼핑몰 드라이브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은, 이게 참 내가 말하려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지? 뭐 저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광고를 해야겠죠. 네이버에서 드라이브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드라이브몰에 오시면 이거 팔아요. 자, 요거 여기 하고, 저는 여기다가 요렇게 껴서 여기다 낍니다. 이렇게 껴요. 이러고 운전해요. 요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 차에 걸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갑니다. 내비는 꼭 손님한테 물어보고 제 내비를 찍어요. 찍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끔 손님 중에 내가 알려줄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카메라 때문에 켜고 갈게요 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비는 꼭 켜시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근처에 가서 손님이 알려준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편해요. 이거 쓰다 보면 편합니다. 그리고 안 쓸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거는 뭐 광고라면 광고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대리운전 후 답이 참고서 보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노브레이님, 주식, 도박, 대리운전, 기타 등등 적응 때까지는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공짜 없어요. 타짜는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줍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대리운전 후 석 달 만에 주차 중에 고객님의 손신호 믿고 운전 후 첫 사고 후에 탁대리님 좋은 대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뭐 손으로 이러잖아요. 그거 웬만하면 신뢰하지 마세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때 판단의 대부분은 제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충 걸러드리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방 고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고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경험을 해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초보님 둘 탁대리님 라이브 들고 자주 오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셨던 거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 질문방 오셔가지고 또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초보는 꼼꼼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님 말고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죠. 너무 쫄면 콜도 못 잡고 운전대 안 돼요. 응대하기도 힘들고. 부딪혀 보란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탁스 패밀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탁송 대리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